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11월 고2 국어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16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다리던 현대시 두 편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용학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운의 선제리 안악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43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 두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해 보는 문제.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요. 유형 잘 기억해 두시고요. 4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의 시상은 화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하고 화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하고 외부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한다.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자는 요거죠. 화자 자신의 삶, 과거의 경험에 대한 환기를 바탕으로 요건 이렇게 되고요. 후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죠. 시공간적 배경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을 구체화해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작품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4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작품 분석 들어가죠.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뭐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친척 집도 아닌 고향 집은 더욱 아닌 곳. 점층법이죠. 점층법.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아니다. 이국의 쓸쓸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국에서 쓸쓸하게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어떤 최소한의 것도 갖추지 못한 어떤 궁핍함을 말하고 있어요. 매우 가난한 거예요. 최후의 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여기서 말하는 풀벌레 소리는 결국 뭡니까? 풀벌레 소리는 결국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령을 다니면서 노령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러시아 영토죠. 노령을 다니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의민의 삶. 유이민. 이민 온 사람들의 삶을 지금 알 수가 있고요. 애써 잘해온 키운 아들과 딸에게도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유언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물만의 파손도 다 러시아 영토죠. 설렁한 춥고 차가운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아버지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다시 뜨시지 않는 기억.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그 아버지가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예,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객관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슬퍼져요. 더 슬픈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니까. 원래는 슬퍼해야 되는데 마음껏 슬퍼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더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이제 가족들의 비통함, 큰 슬픔.
아버지의 침상 없는 기억. 최후의 밤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하죠? 수미상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선제리 아낙네들 가보도록 하죠. 자, 먹밤중 한밤중 시간적 배경이죠.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이거 공간적 배경이죠.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게 짖으니 저게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 까여 다여 따위의 말들이 들린다. 그러니까 어슴풀에 들리는 이제 말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슴풀에 말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기억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니은 그러니까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하고 그 아낙네들의 말하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다 이 소리요. 남이 아니다라는 소리는요. 결국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기러기와 그 아낙들의 모습을 대응시킨다. 둘이 대응된다라는 거예요. 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러기 함께 날아가죠. 아낙네들 함께 다니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가족 같다라는 거예요. 의 좋은 그 소리,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어떤 이웃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줌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이 선제리 아낙네들 드디어 나왔죠. 등장했죠. 어떤 사람들인지. 결국은 그 서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팔다 못해 파장 떠리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심리를 더 가야지. 아주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빈 강줄이야 가볍지만 빈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이게 배고파서 그 빈 강줄이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무겁다라는 거죠. 식사도 못해서. 오죽이야 가벼울까 반어법이에요. 그래도 이곳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못난 백성. 못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걸 못난 백성이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플러스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다. 얼마나 의 좋은 한 세상이더냐. 의 좋은 한 세상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힘들지만 함께하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개 짖는 소리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멀뚱거린다. 이거 뭐 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했죠. 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을 의인화시켜서.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분석 들어가죠. 가와나의 공통점.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음성 상징어는 이제 나에서 뭐 언뜻 들린다 뭐 이런 거 음성어 뭐 이런 거 음성 상징어. 의성어 나타나죠. 뭐만 나만 나타나 나만.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2번 공감각적 심상 둘 다 없습니다. 자, 특정어구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수미상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반복됐죠? 나에서는 뭡니까?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개들이 짖어댄다라는 걸 반복했죠. 정답은 3번이죠.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건 나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탄적 어조는 둘 다 없습니다. 고 참고하시면 정답이 3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 보기는 읽었으니까요. 1번 가는 타향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죠? 이국 러시아잖아요. 고달픈 사명 모습 구체가 맞지요. 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시상적 과거의 기억 맞죠? 자, 가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애상적 정서, 슬픔 정서 부각시킨 거 맞고요. 나 4번 나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귀갓길을 늦은 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요.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연민의 정서, 힘들지만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맞죠. 5번이 틀렸습니다. 선제리 아낙네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화자 자신이 처한 공간과 대상이 처한 선제리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대비하여 화자 자신이 처한 공간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5번 기억에서 미음.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망 맞고요. 2번 니은 있는 대로의 울음. 아버지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슬픔 강조하고 있는 거 맞고요. 디귿 마늘 한 점 이고 가서 선제리 아낙네들의 비관적 태도? 비관적 태도가 아니라 마늘 한 점 이고 간다는 것은 마늘 한 점을 갖고 가는 그 가난한 형편의 선제리 아낙네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가난한 형편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마늘 한 점은요. 자, 4번 리을 시오리길 한밤중니 16개를 더 가야지 아낙네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 맞습니다. 미음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선제리 아낙네들의 공동체적 연대감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시 2편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고은의 선제리 아낙네들 작품 분석하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배운 부분 복습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